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회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려기간 15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으십니까? 이거 없습니까?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정족수가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출석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님들 빨리 들어오세요. 네? 좀 기다리세요. 네. 자, 민주당 의원님들 안 오신 분들 빨리 들어오세요. 그다음 거 주세요. 원래 이 법사위는 항상 정시에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도 속개 시간 되면 정시에 출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 주세요. 예, 좋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회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려기간 15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것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총 14인 중 찬성 9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치여담 여담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대선 최대 변수로 다시 떠올랐습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부터인데요. 자,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치적인 판결이자 대법원에 의한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 개입입니다. 짜고 치는 것처럼 대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한덕수는 총리직을 사퇴했고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합니다. 대선판을 뒤흔들어서 대선 경과를 바꾸고 내란을 지속하려는 조직적 공작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윤석열 탄핵 이후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와 최상목은 헌법과 법률을 대놓고 무시하며 노골적으로 내란 진압을 방해한 큰 책임이 있습니다. 내란 행위, 헌법 위반 행위,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죗값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재를 채운다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유언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내는 법제 완박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제 완박 셀프 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이재명 세력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국민의힘이 바뀌겠습니다. 부디 이재명 세력의 헌정 테러 폭주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네, 자 먼저 조기현 부위원장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셀프 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것이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 이 국회 법사위가 대통령이 되면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네요.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된 겁니까? 글쎄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셀프 사면과는 뭐 전혀 무관하고 지금 사면을 지금 걱정하고 고민할 단계는 아니죠. 그 재판 정지 관련된 조항은 어쨌든 헌법 84조 해석론을 가지고 지금 분분한 거 아닙니까? 네. 다수의 학계 입장, 거의 통설에 가까울 정도로 소추는 이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당연히 재판이 정지돼야 된다는 게 통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 계속 재판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니까 아직 헌법 해석론을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갈 거면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추가적인 혼란을 없애자. 이거 입법론적으로 타당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재명 후보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조항이긴 하지만 향후에 이 대선 과정에서 정치보복 수사에 의해서 공소권이 남용돼서 기소되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사례가 번복될 경우에 국정 안정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가 지금 당장의 이재명 후보를 구하기 위한 위인설법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자 윤기찬 부위원장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저거는 이제 위헌적인 법률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 직위마저 방탄으로 활용한다. 이건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 당대표, 국회의원까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직까지 이제 방탄으로 활용한다는 부분은 국민께 상당한 신뢰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지금 저 법안의 내용 그거거든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로부터 임무가 종료된 날, 임기가 종료된 날까지는 재판은 중지된다예요. 근데 이것은 헌법 84조가 아니고 헌법 68조에 그냥 정면 위반되는 겁니다. 헌법 68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 또는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후임자를 정하는 선고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인 신분에서는 사실 저 법안처럼 저렇게 되는 것은 헌법 위반된다는 거예요. 헌법에는 분명히 판결로 자격 상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이거를 법률로 막는다는 거거든요. 정확히 뭐 대통령직에 취임한 이후부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선된 날로부터 저게 정지된다고 저 쓰는 것은 헌법 68조에 정면 위반된다. 따라서 저 부분은 물론 통과가 되겠지만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막아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게 발효된다 그러면 저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히 위헌 판단을 받을 내용의 법안입니다. 네, 오늘 공교롭게도 여야 패널 두 분이 전부 다 변호사셔서 법적으로 좀 토론이 되겠습니다. 헌법 68조 위반이다.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헌법 68조가 정한 그 자격 상실은요, 이 일반 형법에 의해서 그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 당연 자격 박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특수한 지위상 이 파면에 의해서 직위를 상실한 경우를 그 경우만을 예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사범의 이 선고 결과에 따라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를 예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 형사소송법에서 재판 중지 규정을 넣은다고 해서 헌법 68조와 배치되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84조의 해석상 이 부분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한다는 취지라고 보면 헌법의 해석을 더 강화하고 명확히 하는 것이지 헌법에 반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헌법의 이 규정 취지는 이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취지 자체, 그러니까 이것은 소추, 그러니까 기소 제기는 물론
그 단계에서 사실 그 집권 시의 국정 안정을 도모하기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소추 이후에 진행되는 재판까지 당연히 정지되는 걸로 해석되는 게 맞고 그게 다수의 의견인 겁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논란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 그러니까 이번 공직선거법의 제3고심은 물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재판을 다 진행해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당선된다 하면 이재명 후보가 아니면 다른 후보가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입법 조치이고 헌법 68조든 84조든 입법 취지에 전혀 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자격을 상실한 때라고 하는 것은 판결로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피선거권 상실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해석 여진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헌법 68조의 정면을 반하는 거고 헌법 84조에 따르더라도 저희가 일단 용례를 살펴볼까요? 소추되지 아니한다. 소추라는 말은 탄핵 소추, 탄핵 심판 나누잖아요. 그다음에 그 형소법 조항에도 보면 소추란 개념이 기소로만 한정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 소추라는 개념이 만약에 소하고 추를 나눠서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한다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그 시점 기준을 나눠서 기소한 이후에 공소유지가 따라 붙는 거죠. 그런데 이미 공소유지되고 있는 부분을 막는다. 이거 이렇게 해석되는 것은 사실 이거 문헌의 과잉 해석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특혜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헌법 68조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보면 뭐 다수설인지 말씀하신 대로 여러 학자가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문헌에 반하는 이런 해석을 하는 것은 원래 안 맞는 거예요. 물론 결국은 이제 대법원이나 아니면 헌재가 결정하겠지만 어쨌든 정치인들 입장에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그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실제 정당에서 보면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면 후보자를 교체해야 되는 것이지 저렇게 법을 고치거나 법을 만드는 건 아니지 않는가요? 원래 정당에서는 적절한 맞는 후보자를 선택해서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이 공직 후보자 추천 절차, 공천이라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천을 할 때 해당 후보자가 만약에 나중에 자격 논란이 있을 법한 일이 있는 후보자면 이거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후보자를 위해서 법을 고친다, 법을 교체한다. 이런 사고 방식 내지 이런 그 절차 진행은 국민에 대한 그 상당한 신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조기현 부위원장, 일단 이 모든 논란 자체가 어제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 후보에 대한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해서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생긴 일 아닙니까? 만약에 이 사건을 받은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이후라도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이후라도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상당히 대통령 당선자의 자격을 잃게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우려는 분명히 있긴 한데 또 다른 해석에 의하면 공직선거법 264조는요. 당선 무효를 당의 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에 당선 무효라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은 2022년의 선거입니다. 네. 여기에서 유죄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6월 3일에 있는 대선에서 당선된 효력에 당선 무효로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게 공직선거법 264조고요. 그리고 피선거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의 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 또 그에 따른 재상고 일정을 고려하면 6월 3일 이전에 재상고에 의해서 사건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뭐 6월 3일 이후에 설사 84조에 대한 해석을 달리해서 재판을 진행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고 해도 당선된 효력, 그러니까 당선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법률적 그 문제는 없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뭐 그 부분을 크게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84조 해석상 재판도 중지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다면 이 사건 외에도 이미 4개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라도 이런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입법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네, 자 윤기찬 부위원장님, 전 국민이 지금 어려운 선거법, 공직선거법 이런 걸 다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점게 맞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후보에 대한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판단이 당선 뒤에 이 유죄가 확정이 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에는 제한이 없다는 주장인데요. 근데 이제 그거는 신박한 논리인데요. 네. 사실은 강금실 전 장관이 이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 분들이 이제 그의 법리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물론 해석은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만 명백한 것은 해당 선거의 효력은 뭐 저런 식의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임기 개시 전에 뭐 피선권이 확정이 되게 되면 그때 문제가 되는 거고 개시 후에는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일반 공무담임권의 문제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공직선거법에도 보면 선출직 공무원의 공무담임권 제한 그래서 실제 만약에 어떤 형태이든지 그게 당의 선거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다음에 선거일 이후인지 이전인지 상관없이 피선거권의 상실이 확정이 되면 퇴직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대통령직에서 퇴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더 크게 나가면 국가공무원법 33조에도 보면 거기에 자격 상실이 되게 되면 이 부분도 공무원 당연 퇴직 사유예요. 이 부분은 변함이 없는 거고 여태까지 여기에 대해서 다툼의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신박한 논리를 주장하시는 부분인데 그다음에 국가공무원에 대통령이 포함되느냐 여부를 또 다투시겠죠.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2조에 보면은 정무직 공무원도 정무직이라는 선출직으로 하는 거예요.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정무직 공무원도 국가공무원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건 저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저런 법리를 주장하고 계신 거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여태까지는 저런 부분을 다퉈보지를 않았거든요. 네, 조기현 변호사. 그러니까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률 해석에 대한 다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공직선거법 266조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대통령의 자격상실까지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의 그 33조나 2조의 그 국가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 대통령이 포함은 되지만 이렇게 자격상실이 당연퇴직까지 적용될 수 있느냐는 헌법의 전반적인 취지, 대통령의 지위와 이 직무 안정성을 고려한 헌법의 취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 공직선거법 266조나 국가공무원법이 해석돼야지 헌법에 반해서 해석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대통령은 파면에 의하지 않고는 사실 그 직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헌법 해석의 원칙입니다. 그렇게 보면 형법상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확정만을 가지고 임기 수행 중인 대통령의 당연퇴직을 인정한다? 이건 헌법에 오히려 반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저희 뉴스브리핑은 정치 토크를 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마치 법정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대선 전에는 최종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는 게 이제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재직 도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선거 이후에 그럼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성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난달 22일 전원합의체 첫 합의기일을 시작해 불과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정의한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이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 사건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고 쟁점도 아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파기환송심이 진행될 서울고법재판부에서는 헌법 84조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 진행 도중 대선이 치러지거나 이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후보가 당선된 경우를 가정하면 소송 지휘권은 재판부가 가지고 있는 만큼 재판부의 직권으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재판부가 취임 전 기소 사건에 대해선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이 경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재판이 계속되는 것은 헌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안정적 국정 운영을 저해한다고 반대했던 만큼 논란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어서 어쨌든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을 제기하면 헌법 84조 논란이 헌재로 넘어가면서 혼란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정성진입니다.